안녕하십니까. PT님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퇴원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퇴원이 없는 강사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퇴원이 없는 강사들의 특징이라는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 영상이 이 시험 끝날 때만 되면 조회수가 급증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퇴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요번에 또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퇴원 이제 막 확인이 된 퇴원이 있으신 분들은 잘 극복하시길 바라고 퇴원보다 신규가 훨씬 많으신 선생님들은 미리 축하드리고 이 내용은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흔하게 듣는 우리 강사들이 일반적으로 듣는 학생들 퇴원 사유들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져서 그만둔다. 그럴 수 있죠.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만둔다. 들어봤을 겁니다. 시키는 게 너무 많아갖고, 애가 못 따라간다. 이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표가 안 맞아갖고, 뭐 수학학원 옮겼네, 뭐가 됐네, 뭐 이래가지고 시간표 안 맞아서 그만둔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만둔다. 애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들어보셨나요? 저는 다 들어봤습니다. 아마 거의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학원 생활을 했으면은 이게 뭐 일상적으로 나온 말이라서. 자, 근데 이것도 들어보셨죠? 성적이 올랐는데 혼자 해볼게요. 수업 너무 쉬워서. 똑같이 수업했는데, 누구는 수업 어렵다고 나가고, 누구는 수업 쉽다고 나가고, 누구는, 학습량이 많다고 나가고, 누구는 학습량이 너무 적다고 나가고, 이런 굉장히 모순되는 일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흔하게 듣는 학생들 퇴원 사유라고 해놨잖아요.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강사 입장에서 학생들한테도 우리도 사람이니까 돌려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너 그딴 식으로 공부하면은 절대로 점수 안 올라. 너는 한 제발 3번 다시 태어나도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학생한테 너가 그렇게 좋은 대학교 목표를 한 건 좋은데 그런데 가려면은 너도 당연히 알다시피 공부를 최소한 내가 시키는 숙제는 해와야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돌려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학생한테 돌려서 얘기하는 것처럼 학생도 학부모도 우리한테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학원 강사 생활을 그만두는 시점까지 애들이 왜 그만두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찾아낸 실제 학생들이 태어나는 사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찾아낸 거니까 이거 말고 다른 숨은 사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점수가 떨어진 이유. 이건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인지를 하잖아요. 애가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만둔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찾은 이유 중에 딴 거는 같은 학교 타학원 재원생 친구의 영향이 생각보다 좀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학생이, 본인이 한 70점대 맞을 것 같은데, 요번에 80점대 맞았어. 일단 나 잘 본 것 같았는데, 그래서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학원 선생님 시키는 거 다 하니까 점수 올랐네, 좋아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제가 나보다 못한데, 제가 90점 맞았어. 그럼 갑자기 비교를 하게 되면서, 갑자기,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학원 탓인가?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또 점수가 애매하게 나온 친구들이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또래 압력에 당연히 노출이 제일 잘 되는 아이들이니까, 학생들이니까, 여기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걔만 잘 봤나 보면 안 돼요. 걔 친구들도 잘 봤나를 좀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90%는 퇴원 결정을 해놓고 그동안 작은 것들이 막 쌓여있는 거죠. 근데 얘기는 안 하고 참고 있다가 그래도 점수 나오나 보자 해서 점수 딱 나오는 순간에 딱 확인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학부모님들 의견으로 그만두는 경우들은 거의 대체로 이 케이스들이 많아요. 자, 다음. 점수가 올라도 본인이 열심히 해서 올랐다고 느끼는 경우가 점수가 올랐는데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저 새끼 멱살 잡고 내가 점수 올린 건데, A 입장에서는 지가 열심히 해서 올랐다고 느껴서, 그러니까 학원의 강사의 수업의 효용성을 본인이 느끼질 못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이게 강사의 복장을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죠.
나머지 40%는 점수가 올라도 본인이 열심히 점수가 올랐는데 나가는 경우는 비전을 못 느껴서 라는 케이스도 있고,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 학원에는 예를 들어 자기가 제일 최고점이야. 그럼 더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가고 싶어.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군지 같은 경우는 학원별로 이제 아이들 그 시장에서의 머릿속에 마인드 쉐어링이라고 하죠. 우리 시장 참여하는 우리 수요자들, 학생들이랑 학부모들 사이에 최상위는 어느 학원 가야 돼. 뭐 이런 게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는 경우들도 좀 있고, 뭐 대형 학원, 점수 올려놨더니 대형 학원 갔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거 외에 뭐 다른 경우들, 경제적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 60%는 요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찾기 어려운데, 같은 반 학생과의 트러블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원반입니다. 학원반에 갔더니 저기 쟤가 트러블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너무 보기 싫어. 근데 굳이 내가 이걸 얘기해갖고 이슈화 시키고 싶진 않아. 그럼 다른 사유를 대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거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실제 제가 찾아낸 실제 학생들 퇴원 사연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유들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될까? 점수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얘 점수 괜찮게 내 생각엔 제가 그래도 점수 지 실력보다는 잘 본 것 같은데, 다른 친구 얘기 듣고도 옆 학원을 옮겼어. 그리고 이거는 그 강사들이 잘 캐치를 못하니까 이 90% 정도 어머님이 학부모가 퇴원 결정을 해놨다는 거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당황하는 경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 점수가 올라도 본인이 열심히 해서 올랐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같은 반 학생과 트러블을 어떻게 캐치해내시겠습니까? 한 번씩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생기는 일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케이스별로 스터디를 좀 해볼게요. 점수가 떨어진 경우는 커리큘럼 변경하는 것이 그냥 정도입니다, 정도. 자, 이 점수가 떨어졌다는 게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올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올릴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내 커리큘럼은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평생 강사 일을 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살았지만, 이렇게 하면 진짜 자존감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긴 하는데, 제일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는 점수가 떨어졌을 때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지만, 내가 가르친 학생이 시험을 못 봤다는 스트레스 받지만, 그 예측이란 거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제가 그래도 한 90점은 넘을 거라고 90점 무조건 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80점도 안 돼. 이런 경우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한 반에 10명이 있는데 한 8명쯤은 그래도 기대치만큼 점수가 오르거나 더 잘 봤는데 한 2명이 못 봐서 애들이 나갔어. 이런 괜찮아요. 괜찮은데 얘네 나머지 나간 2명은 나랑 뭔가 다른 게 안 맞는 학생들이니까. 그렇지만 한 절반 정도가 내 예상과 다르다 그러면 내 커리큘럼 빵 뽑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좀 그런 거 강박증이 좀 강사 생활할 때 되게 커가지고 점수 떨어지는 학생들 볼 때마다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꼭 이런 것만 예민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시험지를 다 걷어갖고 오답한 것들을 보려고요. 애들이 어디를 못 봤나, 그 다음에 정답이 3번인데 얘는 왜 4번을 했을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럼 내가 커리큘럼에서 지난번 내신 대비할 때 이거 수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내가 어떻게 했지, 안 했나, 내가 이걸 예측을 했나 안 했나, 얘한테 충분히 문제를 풀렸나 안 풀렸나, 얘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내가 체크를 하는 과정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공통적으로 2명 이상의 학생들한테 똑같은 게 보이면 그러면 커리큘럼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꿀 때마다 매년 바꾼다는 얘기는 매년 조금이라도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저의 이제 퍼포먼스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안 바뀌는 순간부터 저는 이제 그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서 망하는 느낌이 들어갖고 이거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강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그래갖고 그런 거고. 하여튼 점수가 떨어지면 커리큘럼을 변경하면 된다.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해서 커리큘럼 반영해라. 굉장히 정석적인 플레이죠.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이건 저거잖아요. 짜면은 물을 더 넣어라.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라고 이 정도의 얘기지만 가끔 가다가 싱거운데 소금을 안 넣으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보여갖고 그래서 요거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학교 타학원 재원생 친구의 영향이 있으면 노출 경로를 확인하셔야 돼요. 노출 경로. 무슨 노출 경로냐? 학생들한테 또는 내가 타겟으로 한 시장에 수능이면 수능 보는 아이들, 지역이면 지역의 아이들, 타겟 학교면 학교의 아이들한테 내가 또는 우리 학원이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케팅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목표로 한 건 이겁니다. 제가 점수가 떨어져도 학원 잘못이 아니라 제가 잘못이다 라고 하는 포지션으로 어떻게 마케팅 포지션을 차지를 할까 라고 하는 걸로 여러 가지 가진수를 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메시지들을 시장에 어떻게 노출을 시킬까 라고 하는 것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분석이나 적중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학교 분석도 굉장히 세세하게 잘 돼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블로그나 아니면 설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퍼뜨려 놓으면 그러면은 학생이 이 학원은 나 최소한 이 학원 나랑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갔을 때 학원에 대한 험담이 좀 줄어요. 동시에 우리 학원 애들이 시험을 잘 봤을 때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내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베스트긴 하지만 내 수업에 정말로 만족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만 올라도 지가 열심히 해서 제가 봤을 때 뭐 쟤는 옆 학원 가도 점수 잘 나올 것 같은데 점수가 잘 나는데 친구 데리고 와 라고 하면은 이 케이스는 내가 우리 학원의 이미지를 얘가 친구한테 소개할 만큼 괜찮게 만들어줬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마케팅의 영향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써보시면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이 생길 거고. 자, 90% 퇴원 결정 해놓고 점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관찰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한 가지 아시면 좋을 게 아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연차가 되시면 당연히 아시는 건데 뭐냐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강사한테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특히 불만이 있는 부분은 정말로 쌓여야 얘기를 해요. 헤어질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끔 가다 생각이 없이 그냥 막 뱉는 애들이 있긴 한데 그래놓고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해주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약한데 과제 더 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뱉는 애들은 그 다음 주 되면 까먹어요. 지가 무슨 얘기 했는지. 근데 진짜로 중요한 사유들은 여기다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그널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팁들이 있고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학생 특히 학부모들은요. 그 강사랑 직접 통화할 때는 진짜 막 어머님들 중에서 정말로 성격 발달하고 정말 직설적인 분들 아니면은 웬만하면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거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거꾸로 상담실이나 학원 쪽에다가는 그냥 대놓고 다이렉트로 저격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있는 우리 학원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선생님이 애가 퇴원이 났거나 맨날 별 문제가 없는데 애가 그만뒀어.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어저께 밤에도 얘가 무슨 자료 달라고 해서 챙겨줬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상담실 쪽에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머님이 불만을 따다다다닥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상담실에서 강사한테 다이렉트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잘 안 해줘요. 왜냐면 얘기해줘봤자 이미 퇴원난 거 선생님 가뜩이나 퇴원나면은 강사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다 대놓고 네 잘못 이거다 다다다다 해버리면 강사가 이제 멘탈이 완전 날아가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잘 안 해줍니까? 남한테 부정적인 얘기니까 잘 전달하기가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거 상담실에 관련돼서 어머님들 클레임 들어오거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거나 그냥 들은 딕션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상담실에서 그래? 그러면 이제 다 알려줄게 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업 준비하고 애들 수업 잘하고 뭐 학생 관리하고 이거 하느라고 이거를 다 체크하기 되게 힘들고 강사들 중에 이 극T 성향의 선생님들은 눈치가 없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 진짜 알아채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 대신 알아챌 만한 사람 또는 시그널이 왔을 때 요거를 바로 수정해서
작은 불만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 잡아내진 못하겠지만 몇 개만이라도 내가 그 전에 관찰하지 않아서 몰랐던 이유만이라도 찾아보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또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들이 따뜻하게 얘기하지만 얘가 한 명이 나가면은 걔랑 친했던 애 있잖아요. 얘가 이제 얘한테 물어보면은 야 혹시 선생님한테 좀 걔 나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려주면 안 되냐? 그냥 네가 얘기했다고 안 할 테니까 선생님 진짜 궁금해서 그런다 라고 하면 얘가 또 얘기해 주기도 해요. 자, 다음 점수가 올라도 본인이 열심히 해서 나갔다. 열심히 해서 올랐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지속적인 강조가 필요합니다. 제 머리 뒤로 보이는 게 강조예요, 강조. 뭘 지속적으로 강조하냐? 내가 너네들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수업을 이렇게 한다. 보충도 해준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컨트롤도 해준다. 네 과제 내가 손수 다 채점했다. 이거 니네들이 푸는 문제 내가 직접 다 만든 거다. 그 다음에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다. 너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가 하고 있는 노력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강조. 너네들은 정말 훌륭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는 강조가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자신 있는 부분들로. 두 번째로 그 다음 단계 점수가 올랐는데 그 다음 단계가 니네들이 여기서 몇 점이나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야 내가 이 정도 해주면은 사람의 자식이면 당군의 후손이면 너네는 몇 점 이상 나와야 돼. 이거 다음에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필요해. 이거 필요한 학생들은 내가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서 그 다음 커리큘럼에 대해서 또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거 다음에 뭐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경우들이고요. 자, 다음 같은 반 학생과의 트러블. 이거는 학생들이랑 가볍게 반복적으로 상담하면서 관찰하는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누구 있어? 너 쟤랑 1대1로 물어봐야 됩니다. 애들 다 있을 때 물어보면 안 돼요. 너 쟤랑 왜 이렇게 자꾸 눈치 봐? 뭐 이런 거 하면 아니에요. 눈치 하나도 안 봤는데 진짜야?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애가 쭉빛 하는 순간에 혹시 불편하면 미리 얘기해라. 반 바꿔주던가 이렇게 시간표 바꿔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리에도 띄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학생이 좀 누군가랑 트러블 있거나 평소에 막 쉬는 시간에 쟤네 둘이 막 수다 떨었는데 요새는 안 떨어 그러면은 제3의 걔네랑 친했던 애한테 몰래 불러갖고 혹시 쟤네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반 학생과의 트러블이 있는 경우들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거 되게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 형식으로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루트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별의별 거 다 물어봐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급식 메뉴 확인하고 뭐 탕수육 나왔다 그러면 야 오늘 탕수육 맛있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런 제가 막 물어보긴 합니다. 야 선생님 유튜브 하는데 너네 유튜브 채널 뭐 봐? 요새 제일 핫한 게 뭐야? 제일 재밌는 게 뭐야? 선생님 채널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떠갖고 이상한 것만 떠 경제 막 이런 것만 떠 그럼 애들이 막 알려주잖아요. 지 좋아하는 것만 말해주거나 학교 생활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교우관계 관련된 거 물어보거나 이런 거 물어보면서 지속적으로 가볍게 얘기를 해주는 게 유일하게 이걸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저한테는. 제가 이게 한 10번 일어나면 그중에 한 2-3번 정도는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가르쳤던 학교가 남녀공학이라서 이거 말고도 고백했다 차여갖고 나간 케이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신규생이 왔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신규생이 올 때 반 명단을 보여줘요. 이 중에 불편한 애 있으면 미리 얘기해라.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저희 나중에 다른 학원으로 가셔도 된다. 가는데 지금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거 보고서 네가 확인을 해봐라. 뭐 이유 나한테 얘기 안 해줘도 된다. 라고 해서 명단을 보여준 적도 있고요. 그렇게 보여주기 시작한 게 그런 거였어요. 남학생이었는데요. 좀 부끄러움 많이 타는 스타일의 남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얘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딱 2번 듣고 이제 안 와요. 웬만하면 2번 듣고 안 오지 않는데 내신 커리큘럼이라. 그래갖고 왜 그러지? 그랬는데 어머님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학생이 수업이 선생님이랑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 수업에 문제가 있나라고 고민했는데 나중에 다른 학생이 알려줬어요. 걔 저기 있는 저 여자애한테 대놓고 차여가지고 불편할 걸요? 그래갖고 그래? 이부장은 여학생 거기 하나 있었는데 걔한테 대놓고 했다가 차여서 애들이 많이 놀렸어. 그래서 애들 많이 놀렸다. 그렇구나 했던 적도 있어요. 자, 뭐가 됐다. 이 케이스 스터디 몇 가지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가지 사유들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낸 방법들이고 맨 위에 첫 번째 걸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찾아냈고 제가 조금이라도 효과를 봤던 방법들이니까 이 중에 참고할 거 있으면 참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 다양한 퇴원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가 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답을 발전의 방향을 잘 찾았으면 좋겠고 퇴원 전체 앞에는 사실상 그냥 서론이고요. 앞에는 서론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방법론들에 대한 거였고 케이스에 대한 거였고 이게 선생님별로 겪으신 분도 있고 이 방법이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을 거고 겪지 않았던 분도 있고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이유가 달랐을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건 참고하고 지금 파트가 본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퇴원이 없는 강사는 없어요. 퇴원이 없는 강사는 없어요. 난 퇴원이 없는데요. 그러면 인원수가 적을 거예요. 인원수가 한 50명 안 될 겁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 퇴원이 나서 오래 하는 강사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 1타 선생님인 메가스터디 현우진 선생님이 퇴원율 1등이다. 거기 완강률 10몇 %다. 그럼 80 몇 %가 퇴원이다. 근데 우리나라 1타지 않냐. 그리고 현강에서 120명 꽉 채워서, 예전에 200명 꽉 채워서 하던 선생님들도 퇴원 항상 한 2, 30%씩 난다. 나는데 그 사람들이 1퇴한 이유는 대기생이 그보다 훨씬 많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면 퇴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학생 수와 퇴원수는 정비례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퇴원이 너무 많이 나서, 퇴원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은 케이스는 아마 학생 수가 많아서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요. 대신 신입생이 많으면 다 커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간 퇴원생들에 대해서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검토하는 정도에서 그 약으로 보약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신규생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시면 훨씬 더 멘탈 관리가 좋으실 거예요. 자, 동시에 강사는 퇴원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상담실이랑 얘기를 하다가 누가 퇴원이 났어요. 퇴원이 났는데 이런 게 있어요. 중간고사 봤는데 애가 점수가 안 나왔다고 퇴원이 나왔어. 그런 거를 학원 관리자를 하거나 상담실에 있으면서 얼마나 자주 보겠습니까? 엄청나게 자주 보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내 학생이 아니니까 일단 책임이 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데미지가 당연히 원장으로서 데미지가 있지만 그 강사보단 데미지가 적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강사 걱정이 되는 거죠. 멘탈이 어떨까. 하지만 강사는 퇴원 먹고 성장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강사들이 퇴원 먹고 크는 거죠. 자, 문제는 퇴원이 생겼어. 그러니까 모든 강사는 퇴원이 생겨요. 근데 퇴원이 생겼을 때 성장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퇴원이 생겼으면 내가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 이유가 맞던 틀리던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성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케이스, 진짜 그 성적이 떨어진 게 전부 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정신승리를 위해서 분류를 해서 요런 태도를, 학습 태도를 가지고 요런 스타일로 수업을 했는데 학생이 정말 아니야.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얘가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그런 케이스에 딱 한 명을 찝어갖고 얘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내가 놓쳤던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케이스가 다시 안 나오도록 성장하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런 과정만 계속 경험하시면은 그럼 어떻게든 1타 강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학생이 태어나더라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그러니까 퇴원하더라도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애가 너무 싸가지 없게 나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연락을 할 수 있으면 연락을 해보시고 카톡이라도 전화하는 건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카톡이라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응원을 좀 해주시고 다른 학원 가기로 했어요. 그럼 가서 더 열심히 하고 점수 많이 올라라 라고 해주시는 것도 좋고, 뭐 각종 이유를 대면은 앞에 나온 이유부터 해서 표면적인 이유를 대면은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마시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났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좋은 얘기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퇴원했다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다시 오는 케이스도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 마무리를 잘 해놔야 얘래도 갔다가 다른 학원 갔는데 여긴 또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굉장히 좋았던 경우에는 갔을 때 거기 있는 친구 데리고 옵니다. 옆 학원 갔다가 거기 있는 애들, 야 여기 아닌 것 같아. 저 학원이 훨씬 나은 것 같아. 데리고 옵니다. 저는 실제로 많이 겪었어요. 자, 그거 하고 정말로 강사 기분 나쁘게 복장 뒤집어 놓고 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나간 애들이 있어요. 지 태도도 안 좋고 뭐 제대로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강사 탓만 하고 학원 탓만 하고 나간 애들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남은 애들 앞에서 그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얘기 전부 다 학교에서 퍼져요. 걔가 가갖고 학교 가고 얘기하는 거 태어나야 돼. 야, 그 선생님 도 엄청 뭐라 하더라? 욕하더라? 그럼 걔는 나의 적이 되는 거잖아. 태어난 애는.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애도 기분이 좋진 않을걸요. 그래서 나간 애들은 언젠가 나랑 다시 만나는 좋은, 웃는 얼굴로 만나겠거니 하고 그냥 잊어버리시고, 남은 애들 앞에서 나간 애들에 대해서 험담, 아무리 이상하게 하고 나갔더라도 험담은 하지 않으시고,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갖고, 그, 태원이 막 난 이후에 뭐 신규도 좀 들어오고 그 다음 수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나간 애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 걔네들은 후회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아작이 난 케이스들을 제가 몇 명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강사 경력이 짧았냐는 그렇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학원이 작은 학원이냐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다음, 내가 퇴원에 대처하는 모습이 평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원이 생겼어.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남한테 이 스트레스를 전가를 안 하시는 게 일단 1번. 특히 학원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두 번째, 퇴원이 났기 때문에 이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내가 빠릿빠릿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물어보고 다녀.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퇴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자꾸 물어보는, 그냥 성장하려는 자세를 계속 보여.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퇴원났다고 그 강사, 이제 실력 없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퇴원나거든. 그 원장인 저도 강사가 퇴원이 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0명 하던 강사가 갑자기 10명 됐어. 그럼 큰일이지. 뭔가가 큰일인데 강사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강사의 실수가 있었겠지만, 강사의 의도가 잘못됐다라, 난 이 학원 망하게 하려고 20명 내보내야지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자기 월급이랑 비율제인데. 그죠? 그래서 퇴원에 대처하는 모습이 평판이 됩니다. 사람은 위기 때 본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있어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일수록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최소한 소리 지르고 진짜 쌍욕하고 싶으면 혼자 가서 어디 가서 하세요. 어디다 댓글 쓰고 싶으면 아이디 바꿔서 하세요. 검색해서 똑같은 아이디로 하지 말고. 내가 퇴원에 대처하는 모습이 평판이 되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제 경우 20년께 강의에서도 퇴원에 익숙해진 적이 없습니다. 퇴원 너무 싫어. 퇴원 너무 싫어. 하지만 안 생길 순 없어. 그 퇴원이 익숙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퇴원이 없는 강사도 없고 퇴원은 익숙해질 수도 없는 겁니다. 난 퇴원이 익숙해하는 강사는 익숙해지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강사는 이제 수업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학생들한테 애정을 쏟고 수업을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퇴원이 생기면 내가 예상치 못한 퇴원이 생겼을 때 정말 속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게 정상이다. 익숙하지 않은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정상이니까 퇴원 받은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벗어나셔서 이거를 나의 보약으로 삼고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케이스의 학생이 왔을 때 더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금만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나갔던 놈이 머쓱해 하면서 다시 연락해서 선생님 다시 가도 돼요? 얘기 나오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학생들한테 집중하는 게 훨씬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퇴원 잔소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중간고사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개강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